김종인이 어제 이해찬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해찬이하고 김종인이는 32년 전에 1988년요 이 총선, 그러니까 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야권 분열로 이기고 김영삼이 2등하고 김대중이 3등했죠. 자, 그런데 이제 88년에 곧바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대중은 평민당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죠. 그때 이제 민정당의 후보로 김종인이가 지금 이 관악을에 출마했고, 그때 평민당 후보로 이해찬이가 나섰는데 이해찬이 31.1, 김종인이 27.1 해서 이해찬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종인이가 취임인사차 이해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글자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이해찬이가 김종인이가 취임을 했으니까 인사차 찾아갔다, 사람이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김종인이 취임하고 이해찬이는 이제 곧 끝나잖아요. 민주당 대표 새로 뽑지 않습니까? 8월달인가요? 그러면 이해찬은 집에 가요. 그런데 김종인이가 지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고 이해찬이를 민주당으로 찾아가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네, 살다 이 야당 대표가 지가 취임했다고 여당 대표 방으로 찾아가는 거는 이건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했는가 하면 3차 추경 35조 3천억 하는 게 중요하다, 도와달라 하고 김종인이는 내용을 보고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찾아간 자리에서요 좀 희한한 소리를 했어요. 김종인이가 4년 전에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0년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럼 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16년 6월. 그렇죠. 김종인이 이제 이 당의 비대위 대표가 되어가지고 총선에 한석 이기고 그 뒤에 몇 달 더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찾아오니 기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따른 경제 사회 문제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3차 추경 평선 등 정부의 노력에 우리도 적극 협력할 테니 그런 식으로 원구성 협의를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원구성을 하자.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지금 많이 이겼다고 상임위원장을 한석도 안 주고 우리가 다 위원장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의석 비례해서 너네들이 한 60% 먹으면 우리는 40%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미통당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추경 협조할 거니까 상임위원장 몇 개 주라 소리를 지금 김종인이가 야당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으로 이해찬이를 찾아가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기본은요, 요런 좀 이해가지 않는 행태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김종인이 말하는 이 실질적인 자유, 물질적 자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려 합니다. 김종인이가 보수는 말로만의 형식적인 자유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의미 없는 가치다. 그러니까 보수가 흔히 자유주의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은 말뿐인 자유지 아무런 현실에서 도움이 안 된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다.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 사람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물질,
즉 뭘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자유, 가지지 못하면서 그냥 사람이 정신이나 몸만 자유로운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자유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자유인데, 기존의 보수 진영이 이야기해온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형식적인 자유, 즉 인간이 누구한테 구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만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봤자 실제로 그 이상의 문제를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김종인은 별도로 실질적 자유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지만은 일자리나 소득이 바탕이 안 되면 이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기본소득을 지금 주도록 하겠다. 이것이 실질적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통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강정책에서 2월 달에 통합대 이미 보수라는 말을 뺐다. 앞으로 당 논평과 소식지 문서에 보수 자유우파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김종인은 보수 삭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보수의 핵심인 자유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가다가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며 빵 사 먹을 수 있는 기본소득 주는 그런 자유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 자유라는 말에 지금 배경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론 체계를 구축한 벨기에 경제학자 필립 판 프레이스라는 사람이 사용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생활 보장을 통해 정의와 자유를 구현할 수 있다.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있어서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 그 사회보장 제도를 줄이면 약자가 더 사정이 나빠진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김종인이 이 문제를 이제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김종인이 이야기하는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으면 빵을 사 먹을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다. 빵 사 먹을 가능성을 높여줘야 실질적 자유 아니냐. 자, 김종인은 예를 잘못 들었어요. 요즘 빵 못 사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지도 하루 종일 앉아서 동냥을 하면요, 저녁에는 빵을 사 먹을 돈 2, 3천 원은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땅을 보고요 다녀도 빵 사 먹을 돈 정도는 주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김종인이 말하는 실질적 자유를 왜 빵에 국한시키느냐? 자, 뭐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거냐? 못 살지요. 진짜 중요한 거는 김종인은 왜 실질적 자유에 주거를 포함하지 않는 겁니까? 임대주택 해준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임대주택 해준다는 사람 많았지만은 임대주택이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왜 김종인은요, 약자도 집을 가질 자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빵을 이야기해요. 김종인의 실질적 자유의 비유물이 빵이에요. 근데 빵은요, 누구나 다 먹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빵 사 먹을 돈은 다 있어요. 빵 사 먹을 자유는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이 여기서 비유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가지지 못해서 집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겪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고 젊은 사람들 대부분도 그러하고 그래서 결혼도 출산도 못해서 나라가 위기로 빠지고 있다면 김종인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실질적 자유를 언급하려면 그거는 빵을 못 사 먹을 자유를 갖다가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집을 못 사서 고통을 받는 자유, 그걸 언급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에 맞는 집이라는 문제를 언급해야 될 건데 김종인은 자꾸 빵을 이야기하고요,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미세한 문제에 접근해서 문재인이 하는 식의 돈 좀 던져주는 식으로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당도 아직 못 만들었고 아무것도 아닌 저도요. 서포 15조란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내걸어서 거기에 1조가 국가적 주택 공급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인간이 많아도 제가 계속 밀어붙이고 앞으로도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실질적인 자유의 오늘날 핵심은 집입니다. 주거입니다. 그런데 왜 김종인은 실질적인 자유의 문제인 주거를 말하지 않고 그 비유를 빵으로 하느냐. 빵은 쉽고 주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김종인이 주거를 거론하게 되면 미통당을 둘러싸고 있는 건설회사 하는 재벌들, 보수 언론들, 저기 김종인과 재산적 기반이 비슷한 우리 사회의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김종인에게 당신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부동산을 갖다가 흔들겠다? 기득권을 흔들겠다? 당신 용납할 수 없어. 왜 보수당의 대표하고 있어? 이럴까봐 그들에게 부딪히는 부분은 말하지 않고, 요즘 청년에게 기본소득 주자 이러면요, 보수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요. 어차피 뭐 5만 사람이 5만 거 다 던져주자, 2차로 재난지원금 주자, 별소리를 다 하는 마당에 그럼 뭐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본질을 말하지 않고 비본질을 말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보수 기득권에서, 보수란 말 쓰지 말자면서 보수 기득권, 한마디로 숙골들을 두려워하면서 김종인은 지금 언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약자를 돕자, 보수라는 말을 빼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 기본적인 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갖도록 도와야 된다 말하면서도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20대 국회 때요,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이 21억이었습니다. 김종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를 받았는데 신고한 재산 액수가 88억이었습니다. 자, 기업인 출신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88억을 가진 정치인이 잘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대선 주자로 거론된 사람들 재산을 보면 기업인 출신 안철수는 1195억이고요. 김종인은 86억 5천만 원, 뭐 어떤 데는 88억이라고도 나옵니다. 유승민이가 48억 3등, 남경필이가 40억, 김진태가 27억 8천, 이재명이 26억 8천, 홍준표가 25억 5천, 박주선이 17억 6천, 안희정이가 9억 8천, 심상정이가 3억 5천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88억 내지 86억 5천을 신고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 김종인은 우리 사회의 상류 기득권층의 재산 기반으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 실질적인 자유를 말을 하려면 뭘 말해야 되느냐. 서울 시내에 널리 깔리고 깔린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거기에 모만한 일, 내 아파트 하나 가지지 못한 채 쪽방에 살고 있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지하 세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공간에 몸을 릴 자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실질적 자유다라. 이렇게 말을 해야 김종인의 실질적 자유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집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거를 말하고 있느냐? 왜 당신은 집을 이야기하지 않고 빵을 말하고 있느냐? 비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실질적 자유를 대상으로서 얘를 빵으로 듭니까? 지금 개나 소나 빵은 다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김종인의 이 비유가 잘못된 것이 단지 그야말로 실수로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이 집을 들고 나오는 순간에 김종인은 아마 보수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거다.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 이번에 뭐 경제민주화 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복지로만 가겠다고 하잖아요. 왜? 복지로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재벌이나 뭐 보수 언론이 좀 못마땅해도 대충 보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 좀 올라가게 저러는 거 놔둬라. 내 손해보는 게 당장은 없지 않냐. 그리고 실행시킬 능력도 없지 않냐. 중요한 건 실행시킬 능력이 없죠. 김종인이 뭘 한다고 해도 청년 기본소득을 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야당으로서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변화시켜 가겠다고 예를 들어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래 나서게 되면 이제는 전부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김종인은 집을 말하지 않고 고작 빵을 말하는 겁니다.